KF16 같은 경우에 46,600개의 부품들이 있고 모든 결함이 자주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의 정비 숙련도가 한 단계 인증을 더 하냐 마냐가 그 작업 하나에 달려 있거든요. 와, 이거 되게 현실감 있네요, 이거. 실제로 VR로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작업 능력을 향상히 네, 지금 이곳은 과학화 정비훈련센터 VR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곳이고 왜 이곳이 존재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결함이 자주 나오지는 않잖아요. 정말 어쩌다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정비 숙련도가 한 단계를 인증을 더 하냐 마냐가 그 작업 하나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대신 인증하고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작업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고가의 무기체계의 항공기에 대고 직접 작업을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불가동이 되거나 위험성들이 있어서 저희 과학화 훈련 체계에서는 항공기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여기 스마트 비행단이라는 명성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좀 이런 부분은 아직 아쉽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항공기가 그대로 항상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구현을 하려면 모든 항목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처럼 구현을 하는데 그런 수정되는 부분들을 또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르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과학화 훈련센터가 들어오면서 제한이 됐던 것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스마트 비행단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사님이 처음 배우실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든 작업이 나오면은 모든 중대 인원이 나와가지고 알려주고 그랬는데 저희 훈련센터의 경험을 하면서 글로서만 보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VR로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작업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 점검 전에 소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어떤 것들을 살펴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행 소요 시간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비행 투입 전에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행을 갔다 와서 다음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최종 비행 후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은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카드라고 그 책에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인테이크, 이그저스트,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 부분들이 열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발생했던 결함 사례들을 워크카드에는 없지만 적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그 인테이크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가 봤어요. 정비 과정에서 가장 좀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금 임무를 끝낸 항공기의 배기구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 배기구가 흔히 얘기하는 습식 사우나보다 훨씬 뜨겁고 훨씬 습합니다. 그래서 그 배기구를 워크카드 항목에 의해서 꼼꼼하게 그 20분 동안 점검을 하고 나오면은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로 여름철에는 좀 어려운 곳이긴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저희도 보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좀 어딘지 좀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야전 정비를 할 수 있는 주경납고라고 합니다. 여기 주경납고에서는 일선 정비에서 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글루와는 좀 다르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매 데일리 점검이 아닌 5일차 또 길게는 2주일, 3주일까지 점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계별로 계속 있는 거군요. 정비 점검이. 그러면 이 단계별 소개도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1단계 정비로서는 이글루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정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전 정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인 창급 정비가 있습니다. 그 창급 정비는 엄밀히 따지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파괴돼가지고 완전 바꿔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적으로 띄우고 받고 또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선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면 이제 LCI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LCI의 약자가 라스트 찬스 인스펙션인데 말 그대로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곳입니다. 일선 정비에서도 물론 확인을 하지만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까지 이동을 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또 아니면은 시스템 문제에 의해서 결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치를 해주는 곳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KF-16 같은 경우에 46,600개의 이제 부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엔진만 하더라도 1,100여 개가 되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데 이거를 좀 암기하시거나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노하우랄 건 따로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자님도 그러시겠지만 46,000개를 외우는 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는 자만감은 좀 멀리를 하고 정비 교범 그리고 규정을 항상 가까이 해서 좀 겸손하게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더라도 2번이고 3번이고 작업 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그 부분만 계속 오랫동안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희 항공기 정비 특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F-16을 예전부터 스포티한 그런 항공기라 생각했기 때문에 F-16을 선택했고 저는 이 F-16을 아마 전역할 때까지 만지지 않을까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군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 생활을 이어갈 텐데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을 보라매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책임은 저의 업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조종사의 생명과 또 그의 가족들의 책임까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을 가벼이 하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더 멋진 공군의 전력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